2022년 2월 둘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조지 펠 추기경 장례식이 지난 목요일 거행되었지만 동시에 시위대의 반대 시위도 함께 펼쳐진 소식과 서호주 지역의 방사능 오염에 우려를 낳았던 소형 방사성 캡슐이 극적으로 발견된 소식. 호주 노동시장이 팬데믹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지 펠 추기경의 장례식이 지난 목요일 시드니 세인트 메리 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조지 펠 추기경은 고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지난 10일 81세 일기로 로마에서 선종했습니다. 장례미사에는 존 하워드, 토니 에버 전 연방 총리와 피터 더튼 야당 당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지 펠 추기경은 멜버른과 시드니 대주교를 거쳐 호주 최고의 성직자이자 교황청 서열 3위인 교황청 초대 재무원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바티칸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지 펠 추기경은 2019년 아동 성추행 과거사 문제로 호주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400여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요. 추후 대법원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과거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가톨릭 신부들에 대한 처벌에도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례식이 거행되는 동안 시위대는 대성당 길 건너편에 모여 조지 펠 추기경과 가톨릭 교회를 비난하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시위대는 조지 펠 추기경이 지지했던 모든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이는 동성애 혐오, 성전환자 혐오, 성차별, 아동 성범죄자 은닉으로 가톨릭 교회가 지닌 최악의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위 전에 시가행진을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위를 계획했던 성소수자 단체 무지개 권리 지역행동 Community Action for Rainbow Rights의 시위 허가 신청서를 받고 경찰 측은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자제를 요청했었지만 협상이 결렬됐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위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성소수자 단체는 경찰의 대응을 비난하며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시위 도중 최소 2명을 체포했습니다. 서호주 지역 일대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던 소형 방사성 캡슐이 극적으로 발견돼 당초의 목적지로 다시 운송됐습니다. 운송 도중 유실된 지름 6mm, 높이 8mm 크기의 은색 원통형 소형 방사성 캡슐은 감마선과 베타선을 모두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을 담고 있었는데요. 서호주 광산기업 리오틴토 그룹의 뉴먼의 한 광산에서 채굴 작업에 사용되던 방사선 측정기의 일부입니다. 지난 12일 수리를 위해 1400km 떨어진 퍼스로 보내졌었지만 나흘 후 16일 운송 차량이 퍼스 수리공장 창고에 도착 후 25일 소포가 개방됐을 때 측정기는 나사가 풀린 채 분해되어 있었고 이후 캡슐이 유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서호주주 정부는 방사성 캡슐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뉴먼 광산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국도변에서 극적으로 해당 캡슐이 발견된 것입니다. 서호주주 정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건초도미에서 바늘을 찾아냈다며 서호주주 주민들 모두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며 안도했습니다. 서호주주 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방사능 보호 원자력 안정청으로부터 긴급 공수된 특수 장비를 활용해 고속도로를 이동하며 캡슐을 찾던 중 방사선을 감지했고 도로변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서 캡슐을 발견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해당 캡슐에 가까이 있거나 이를 만진 주민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위험을 우려했었는데요.
캡슐 반경 1m 이내에 1시간 있으면 엑스레이를 10번 받는 것과 같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부는 주민들에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호주 노동시장이 팬데믹 이후 점차 안정화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12개월 동안 고용률이 약 2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군의 경우 여전히 심각한 기술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행정 및 지원 분야 채용이 119% 증가하는 등 사무실로의 복귀 추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고용률은 94%, 공공산업 부분의 고용률은 90% 증가했습니다. 의료, 교육, 제조업 분야 역시 12개월 동안 많은 인력을 채용했지만 전년도 동기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완만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인 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한 고용률이 높아졌음에도 많은 근로자들은 여전히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재택근무 옵션을 제공하는 직업의 경우 취업 지원자 수가 2배나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조지펠 추기경 장례식이 지난 목요일 거행됐지만 동시에 반대 시위대의 시위도 함께 열린 소식과 서호주 지역의 방사능 오염에 우려를 낳았던 소형 방사성 캡슐이 극적으로 발견된 소식, 호주 노동시장이 팬데믹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